정신이 혼미한 상태이므로 빨리 신문 브리핑하고 가겠습니다. 제가 너무 바빠가지고 최근에 뭐 이래저래 일이 많아가지고 지난주 금토하고 어제 월요일까지 제가 브리핑을 못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그냥 친문이 있긴 하니까 그거를 가지고 브리핑을 할까 말까 하다가 역시 그냥 지나간 걸 해서 뭐 하겠나 싶어가지고 그건 여러분들이 님들이 돈을 주고 사서 보시고요. 오늘 걸 하겠습니다. 네, 3월 28일입니다. 3월 28일 조선일보부터 보죠. 자, 일면 기사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모레 영장 심사. 이 검찰에서 내가 브리핑하진 않았는데 구속영장을 처음 발부한 게 아니고 이제 청구했죠, 그죠? 그래서 영장 심사를 법원에서 할 텐데 이 양아치 새끼들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한번 보죠. 자, 부제가 이렇습니다. 검찰 어제 구속영장 청구. 다수 증거에도 혐의 부인, 증거인멸 우려 상존한다. 구속 여부 31일 새벽 나올 때. 그렇게 열심히 수사하겠다는 새끼들이 청와대에서 박근혜가 안 나오고 뻐기고 있을 땐 가만히 있다가 그건 또 검찰 관할이 아닌가? 자, 문재인 60% 압승. 민주당 대선 호남 경선 결과입니다. 네, 호남 경선 결과입니다. 문재인 60% 압승했고 민주당 대선 호남 경선 결과 안희정 20%, 이재명 19.4%. 사람들은 이재명이 생각보다 많이 나왔다라고 놀라더라고요. 아내 스캔들로 코너 벌린 아베. 이거는 외놈 원숭이 총리 이야기인데 국유지 헐값 매입 아키의 스캔들. 일본 국민 74% 해명 납득 못한다라고 하지만 저 새끼들은 계속 자민당을 밀어줄 거기 때문에 얘들이 개새끼라는 거야. 병신들아, 쓰레기들아. 죄송합니다. 자, 미국에 노하면 건설적 대화 시작되겠죠. 뭐 그런 이야기 있고요. 방금 그 미국에 노하면 건설적 대화 시작되겠죠 라는 기사인데 이면입니다. 경험의 문재인, 인상적인 안희정, 마법의 안철수, 흥미진진. 요거 예전 이제 대사였던 그 리버트 아저씨하고 뭐 인터뷰한 기사 같은데 사실 조선일보에서는 꾸준히 미국에 노하면 나라가 망한다라는 기조를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인터뷰 기사를 내보내는 게 조선일보의 입장하고 상당히 배치된다고 난 느끼고 있는데 어쨌거나 양심 때문인지 아니면 그냥 리퍼트의 인터뷰를 조작할 수 없기 때문인지 아무튼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자, 일본 야사당 아키의 국회 청문회 나와라 그러고 있지만 안 나오고 있다 뭐 그런 얘기겠지. 자, 3면입니다. 검찰 구속영장에 삼성 433억 뇌물 명시 특검과 같은 결론. 검찰이 줄을 서려 하나가 봅니다. 자, 검찰 기록만 1만 쪽. 43세 강부영 판사가 영장 심사.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함께 재판받을 가능성은 낮다. 최순실 재판이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됐기 때문이다라고 하네요. 박근혜의 재판은 아마 대선 뒤가 아닐까 생각이 된답니다. 예상된답니다. 자, 사면입니다. 청와대 변호인단 사실상 가택연금 상태인데 증거인멸 우려라니. 7월 발광 야권 사필규정 바른정당 안타깝다. 한국당 유감. 자, 김수남 총장 내 운명으로 생각한다. 심경토로. 김수남은 그 박근혜가 임명한 검찰총장이죠. 오면입니다. 문재인 트리플 스코어 승리. 본선 티켓 사실상 예약. 문재인 이길 겁니다. 별 문제 없으면 문재인 이길 거라고 내가 생각합니다. 최성은 0.4% 받았군요. 자, 안희정 충청에서 만회하고 수도권에서 역전기 만들 것이다. 이재명 상승세 확인. 수도권에서 전혀 다른 결과 만들 것이다. 안희정을 안정희 안재현으로 잘못 부르자. 안측 장난하냐. 이거는 뭐 호남 경선 관련 이야기인데 뭐 경선은 끝났으니까. 자, 6면입니다. 보수만 단일 후보 정권 넘길 일 있나. 갈리는 한국당. 뭐 그래놓고는 유승민, 그다음 홍준표, 안철수 이렇게 세 사람 사진 걸어놨는데 우리 그 공안검사 출신의 홍준표 선생님께서는 그 뭐지 시방새 미안한데 SBS 그 앵커인가 아나운서인가한테 막 그 지한테 불리한 질문 던진다고 막 인사 가지고 엿먹이려고 막 그랬다고 그러던데
공식 석상에서 그렇게 되먹지 못하는 새끼가 대권 후보로 나온다는 건 참 많이 세상이 족같다는 의미겠죠. 자, 홍준표 한국당 후보 대의원들 조상집 상주밖에 더하겠나. 8면입니다. 대우조선 채권단 설득 못하면 B플랜 가동 최소 6천억원 더 든다. 이런 거 보면 좀 깝깝해요. 왜냐면 내가 그렇게 잘 하는 게 아니라서, 내가 이걸 잘 아는 게 아니라 가지고 함부로 내가 말할 수가 없어 가지고. 아무튼 뭐 넘어가죠. 한국서는 해외 부동산, 해외에서는 한국 부동산 붐. 아마 그렇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뭐야? 대학을 창업의 메카로 정부 펀드 조성에 160억 지원. 창업 지원 정책들은 그 대학 단위에서도 많고요. 시 단위에서도 굉장히 많아요. 시 단위에서도 많습니다. 잠수함 충돌 괴담 퍼뜨리던 이들 이젠 무책임한 침묵. 신변에 이제 세월호 인양 관련한 기사인데, 그거를 세월호 인양된 거를 가지고 이딴 식으로 몰타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조선일보 편집진들이 대가리가 박혀 있다면은 이거를 이런 식으로 기사를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박근혜의 책임과 정부의 책임으로 기사를 가지고 가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병장이 이등병을 갈궈서 이등병이 자살을 했는데 그 책임을 가지고 북한이 돌리는 거하고 비슷한 거지. 신기한 인과관계죠, 그죠? 해수부 램프 안 떼냈으면 이양 못했는데 고의훼손이라니 뭐 그런 얘기 있고. 자, 12면은 뭐 미세먼지 관련한 얘기인데 뭐 읽을 가치가 있을까 잘 모르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4면 스마트폰 보면서 산 오르다 미끌 아찔한 산행 스몬비. 스마트폰 쓰는 사람들을 또 조선일보에서 까고 있는데 뭐 내 영양가 있는 기사가 아니라서. 야, 그래도 스키 타면서 스마트폰은 좀 심했다. 16면입니다. 117년 만에 철도 경쟁. SRT도 KTX도 승객도 웃었다. SRT 좋다 하던데. SRT는 수서발 그 고속철도인데요. 난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태아 피해 인정이라고 법원 판결인 것 같은데. 자, 특별하게 뭐 가치 있는 기사는 없고요. 20면 트럼프 대 프리덤 코커스 공화당 내전 불붙었다. 프리덤 코커스는 공화당의 강경 보수파 의원 모임이랍니다. 쓰레기들의 모임이라는 얘기죠. 푸틴은 탄핵하라. 러시아 99개 도시 반정부 시위. 그런 얘기가 있어요. 러시아에서 반정부 시위가 막 일어나고 있다 그러는데 이게 효과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확실하게 어떤 귀감이 될 것 같긴 해요. 러시아가 이제 어떤 정부 독재의 또 한 축을 보여주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 살벌한 나라에서 사람들이 들고 일어났다는 거는 다른 나라 사람들한테도 그런 용기를 줄 만한 사건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모르겠습니다. 성공하면은 일파만파서 나가겠지만 실패하면은 또 와르르 무너질 것이고, 푸틴이 호락호락한 사람도 아니고. 자, 22면 문화면 넘어가고 23면도 넘어갑시다. 머리 아파 죽겠다. 자, 25면 넘어가고요. 담배 시름 달래기보단 가는 부를 뿐. 그런 기사가 있고. 사실 담배 피는 거는 그렇게 썩 좋은 버릇은 아닙니다. 몸에 해롭잖아요. 근데 나도 흡연자 중에 한 사람으로서 아무튼 할 말이 많지만 뭐 근데 그 얘기는 방송 중에 많이 하니까 스포츠면도 별거 없고. 또 뭐야? 1분에 3000번 돌려주고 흔들어주면 잠도 소변도 그것도 느낌이 다른 이유. 잠도 소변도 그것은 뭘까?
광고면입니다. 신문은 선생님면은 오늘은 고래의 진화라는 건데 포경수술을 얘기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포경수술이든 진짜 고래든 생물학이니까 둘 다. 34면 오피니언입니다. 홍콩이 겪은 중국의 본색이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국제부 차장이 쓴 글인데 뭐 예를 들면 그래요. 26일 홍콩 수반인 행정장관 선거에서 예상대로 중국 공산당이 점찍은 여성 후보 캐리 람이 당선됐다. 행정장관은 홍콩인이 직접 뽑지 않고 공산당이 사실상 구성하는 1200명의 선거위원이 뽑는다. 예, 요런 기사입니다. 뭐 딱 보셔도 여러분 어떤 기사인지 아시겠죠, 그죠? 저도 동의합니다. 조선일보에 내가 동의할 일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중국이 쓰레기다라는 거는 우리 둘 다 동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보수정당의 통합이라는 제목으로 김대중이가 칼럼을 썼어요. 김대중이는 이름이 아까운 놈인데, 자, 부제가 그렇습니다. 이제 친박 반박 싸움은 무의미. 민주당 득세 저들 잘해서 아니야. 민주당 득세가 지들 잘해서가 아니다. 보수가 분열에 갖다 바친 것이다. 좌파의 독주. 야, 민주당이 좌파 소리를 듣네요. 독주 독재 견제가 이 땅 보수 우파에 나갈 길이다. 후보 결정보다 합당부터 논의를. 뭐 김대중스러운 칼럼입니다. 35면입니다. 대기업 때린다고 문제가 해결되나? 해결됩니다. 산업 2부장이 쓴 글입니다. 자, 범죄 도구로 전락한 북한 외교관들이라는 제목으로 영국 보수당의 인권위원회 의장이라는 사람이 기고한 글이 있습니다. 자, 사설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라는 제목으로 있고요. 뭐 조선일보 논조는 말 안 해도 아시겠죠, 그죠? 김수남 검찰총장도 거취 고민해야 할 때다. 압승 문재인 이제 운동권 정치 접고 국민항보 불안 직시해야. 문재인은 운동권이 아닙니다, 여러분. 조선경제입니다. 갤럭시 S8 성능 역대 최고, 분기 영업이익 10조 찍나라는 기사가 일면 기사인데 폭발력도 사상 최대겠지? 아이폰은 폭발 안 하나? 아이폰은 터져 죽겠는데. 세상이 참 족같습니다. 2면 3면은 별거 없고요. 조선경제신문을 딱 펴니까 보이는 기사가 저거라서 굉장히 기분이 상하네. 역시 내가 그 조선경제에다 어떤 기대를 걸 만한 게 아니었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6면에 이런 쓰레기 기사가 또 있네요. 근로시간 단축 법안, 사장도 근로자도 불안.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건데, 이게 문제가 좀 복잡합니다. 중소기업 그 근로기준법 정부 쪽 개정안이 일단 부제는 잠깐만요. 일단 요건 내가 따로 설명드릴게요. 일단 요거 넘어가고요. 따로 내가 설명드리는 게 맞겠어요. 이거는 가벼운 얘기가 아니라서 사실 내가 유니온 쪽에 있기도 하고, 뒤쪽에는 역시 별로 좋은 기사가 없네. 자, 근로시간 단축 법안, 사장도 근로자도 불안이라는 요게 근로시간을 한 주 최대 근로시간을 현재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겠다라는 정부 측 개정안인데, 자 보세요. 부제가 이렇습니다. 중소기업 근로자들 단축의 부정적, 근로시간이 줄어드는 것보다 깎이는 월급이 더 힘들어. 중소기업 업주 문 닫아야 할 판, 구인난에 한두 명 채용도 힘든데 단축 근무 때는 수십 명 뽑아야 해. 정치권도 한 발짝 물러서 중소기업 대응 시간 충분히 주고 부작용 막을 대응책 찾아야. 자, 여기에는 몇 가지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몇 가지 함정이 숨어 있어요. 첫 번째 함정은 일단 현재 68시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인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상당히 그 뭐예요, 그 뭐라 그러나, 이 새끼들이 그러니까 고용노동부 쪽 아니면 정부 쪽이 되게 선심 쓰는 것처럼 나와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게 첫 번째 함정입니다. 일단 제가 한번 보여드리죠. 오랜만에 뭔가 쓸만한 가치가 있는 기사가 나와서 난 되게 즐겁네. 그림판으로 보여드릴까요? 자, 그림판으로 보여드리죠, 여러분. 자, 현행법에 대해서 한번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잠깐만요.
브러쉬 이게 낫지. 자, 근로기준법상요. 근로기준법상 한 하루의 최대 근로시간은 8시간이에요. 근데 보세요. 그리고 한 주에 최대 연장 근로시간 근로 최대 12시간이에요. 최대는 생략할게요. 한 주 연장 근로가 12시간이고, 자, 근데 그 일주일이라는 게 우리가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7일이 있단 말이지. 보통 우리가 월, 화, 수, 목, 금, 토 일하잖아요. 월, 화, 수, 목, 금까지 일하잖아. 일단 그렇게 여기서도 가정을 할게요. 월, 화, 수, 목, 금, 토 그러면 하루에 8시간씩 일해서 총 근로시간은 곱하기 해서 40시간이 나와요. 이게 사실 그냥 말 그대로 정말 연장이나 그냥 추가 그런 거 안 하고 그냥 일주일 동안 일할 수 있는 그냥 정말로 적당한 시간이 40시간이라는 건데, 자, 근데 토요일, 일요일이 있어요. 요거는 휴일이에요. 기본적으로 휴일이죠. 근데 뭐 주휴일 뭐 이런 개념도 있고 무급휴일 그런 것도 있는데 그거는 일단 그렇다 치고 휴일이에요. 자, 근데 여기다가 연장 근로라는 게 가능해요. 예를 들면 하루에 4시간까지 가능한데, 예를 들면 월요일에 오전 9시에서 6시까지 오후 6시까지 18시까지죠. 그러면은 몇 시간이 총? 10, 11, 12, 1, 2, 3, 4, 5, 6 하면은 9시간이거든. 근데 여기서 점심시간 1시간이 빠지니까 총 8시간이 되는 거예요. 8시간 일했어요. 근데 만약에 일이 너무 많아. 그러면은 하루에 4시간씩 추가 근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4시간씩 해서 총 12시간까지는 추가 근무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월요일날 4시간 하고 금요일날 4시간 하고 목요일날 4시간 하면은 그 주는 더 이상 추가 근무를 못 한다는 거지. 그래서 뭐 4시간 하든 뭐 3시간 하든 간에 어쨌건 추가 근무할 수 있는 최고의 시간은 몇 시간이죠? 아까 위에 있는 것처럼 12시간이에요. 그래서 12시간 연장 근로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사실 이론적으로 요거를 두 개를 더한 게 사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최대한의 근로시간인 거잖아요. 그죠? 그게 사실 이론인 거지. 자, 그런데 근로기준법을 또 어떻게 편법적으로 해석할 수 있냐면은, 아이씨, 이거 내 처음에 이걸 아이고 씨, 처음에 이걸 잘못해버렸네. 잉? 확대 축소가 아니고 이게 이거 어떻게 하더라? 크기 조정인가? 가로 똑같고 세로 1000 이렇게 500까지 가능하구나. 이렇게, 아이고 미치겠네. 그러면 요거를 이렇게 한 다음에 어, 이렇게 하면 되죠. 자, 그러면은 자 보세요. 그럼 52시간 동안 우리가 최대한 근로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이걸 어떻게 또 해석하냐면은, 자, 다시 또 적어볼게요. 월, 아이씨, 브러쉬,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우리가 근로라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그냥 정상적으로 근로하는 시간이 있고요. 뭐 그냥 정상이라고 편의상 적을게요. 정상이라 적고, 연장 근로라는 게 있어요. 연장이라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예를 들면 뭐 월요일 날 우리가 계약한 대로 일을 했는데 그 계약 시간보다 이제 좀 더 많이 일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뭐 회사 일이 많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때문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아무튼 연장해서 일을 하고 싶다 그럴 때 연장 근로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그 뭐지? 뭐라 그러지? 야간 근로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휴일 근로라는 게 있어요. 그 몇 가지 근로들이 있는데, 일단 연장 근로라는 건 아까 얘기했던 대로고, 야간 근로라는 거는 오후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인가? 22시 6시까지인가? 아무튼 지금 정확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요 시간 동안 일했을 때는 이게 연장 근로든 아니든 간에 야간 근로로 취급이 돼요. 그 다음에 휴일에 근로한다는 거는 말 그대로 이제 월화수목금까지 일을 하기로 했다면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휴일이잖아요. 그럼 토요일하고 일요일이고
토요일하고 일요일에 일을 하면은 사실 그거는 휴일 근로가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휴일 근로는 말 그대로 휴일 근로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야간 근로나 휴일 근로하고 연장 근로는 어떻게 되냐면은, 정상 근로를 만약에 여러분이 100만 원을 받아요. 시간당 만약에 100원을 받는다고 쳐요. 근데 연장 야간 휴일 근로는 100원에 대해서 150% 이상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100원을 받는다 그러면은 얼마나 받냐면 150원 이상을 시간당 받아야 된다는 거죠. 여기 시간당 100원이라면은 예를 들면 아시겠죠? 예를 들면 시간당 만원이다. 그러면은 정상 근로가 시간당 만원이면은 연장 야간 휴일은 시간당 15,000원을 15,000원 이상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법적으로 정해진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 문제는 뭐냐면은 야간 근로, 휴일 근로 중에, 자, 연장하고 휴일 근로가 문제입니다. 연장 근로하고 휴일 근로를 예를 들면 연장 휴일 근로라는 걸 연장 근로에 포함되는 걸로 우리가 얘기할 것이냐, 연장 근로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얘기할 것이냐, 두 가지로 나뉘거든요. 사실 그 근로기준법에서는 명확하게 사실 그렇게 그게 잘 해석되어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40시간에다가 연장 근로 12시간 해가지고 52시간을 한 주의 최대 근로 시간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연장 근로하고 휴일 근로 사이의 어떤 포함 관계를 사실 청문하에 놓은 어떤 근로기준법상 조문이 내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내가 읽어봐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이거를 포함시킬 수도 있고 포함 안 시킬 수도 있어요. 이게 포함시키면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경우 포함된다는 거는, 자, 만약에 내가 40시간을 일을 했어, 한 주에. 그리고 거기다가 월, 화, 수, 목, 금, 토는 일 안 했는데 토요일이 있잖아요. 토요일에 만약에 8시간을 일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일요일에 또 8시간을 만약에 일을 했어. 그럼 어떻게 돼요? 40 더하기 8 더하기 8이 되잖아. 16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두 개 합하면은. 근데 어떻게 돼요? 만약에 휴일 근로를 연장 근로로 보게 되면은 토요일에 8시간 일을 했을 때는 일요일날 8시간 일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것도 연장 근로의 일종이기 때문에 연장 근로가 일주일에 몇 시간까지 가능하다 그랬죠? 12시간까지 가능하다 그랬잖아요. 12시간.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사실 8시간, 8시간이 안 되는 거고, 여기서 합해봤자 4시간밖에 못 하는 거야. 8 더하기 3은 10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 주 근로 시간이 52시간으로 맞춰지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 이상 하실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두 번째 경우에서 휴일 근로가 휴일이 연장 근로에 포함된다, 연장 근로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자, 보세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동안 우리가 40시간 일했어요. 그리고 월, 화, 수, 목, 금, 토 동안 우리가 연장 근로에서 12시간을 더 했어. 근데 거기다가 휴일, 토일 남잖아. 토일 남잖아. 그 토일인데 하루에 연장해서 근로할 수 있는 시간이 총 몇 시간이에요? 8시간, 8시간인 거야. 하루에 참 최대로 일할 수 있는 시간이. 그러니까 여기서 8시간 더하기 8시간에서 그거 합하면 얼마냐면은 52 더하기 16이잖아요. 그럼 이게 뭐야? 68이 나온다는 거지. 이게 편법이거든요. 근로기준법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연장 근로가 휴일 근로에 포함되느냐 아니면 포함되지 않느냐에 따라서 한 주당 최대 근로 시간이 52시간이 되기도 하고 68시간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문제는 이거예요. 사실 문제는 근로기준법의 그 연장하고 휴일 사이의 어떤 연장 근로하고 휴일 근로 사이의 어떤 그 포함 관계를 제대로 설명해 놓은 법조문이 없다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한 얘기고요. 사실 제일 중요한 거고, 일단 그게 있었으면 아무 문제도 없은 거니까. 근데 그거를 그걸 고용노동부에서는 1번이 아니고 2번으로 6번 해석을 지금까지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거는 특히 이제 많은 작업장에서, 특히 이제 공장 같은 생산직 작업장에서 이런 식으로 조항을 적용하지 않으면은 적은 사람을 가지고 많은 일감을 처리하기 불가능하기 때문이에요. 현실적인 문제죠, 그거는. 사실 공장이 항상 다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사장님이 다 나쁜 사람들도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현실적인 타협점을 찾은 거라고 얘기할 수 있긴 한데, 근데 사실 우리는 일반적으로 52시간으로 생각하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연장 근로라는 거는 정상적으로 우리가 원래 계약했던 근무에 대해서, 이것도 좀 개념이 8시간하고 다르긴 한데요. 아무튼 지금은 8시간으로 칠게요. 우리가 정상적으로 원래 계약했던 근로시간에 대해서 추가로 더하는 걸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휴일 근로도 사실 우리가 정상적으로
계약했던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연장근로의 일환으로 봐서 총 한 주 계약 한 주 근로시간 52시간으로 보는 게 타당하지 않느냐라고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하는데, 어쨌건 근로기준법상 이렇게 허점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68시간으로 해석을 하게 돼요. 자, 근데 68시간으로 해석하면 또 어떤 편법이 가능하냐면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생산직 노동자들 있죠. 특히 생산직 노동자들이 제일 심한데, 생산직 노동자들, 예를 들면 공장 다니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을 굉장히 많은 시간 동안 부려먹는 게 가능해져요. 굉장히 많은 시간 동안 부려먹는 게 가능해져요. 일단 여기서 보는 대로 한번 적어볼까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하면은 8시간 부려먹고 8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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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시간까지 부려먹고, 여기서 다시 또 플러스 4시간 가능하고요. 그죠? 아, 참, 4시간, 12시간 또 가능하고, 그리고 토요일하고 일요일에 각각 또 8시간, 8시간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 일주일에 하루도 사람을 쉬게 하지 않고 일을 시키는 것도 가능해요. 그리고 좀 더 엽기적인 건 뭐냐면은, 사실은 휴일에는 우리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연장 근로가 최대 12시간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게 만약에 저런 식으로 연장 근로가 휴일 근로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해 버리면은, 휴일에도 하루의 최대 근로 시간이 8시간이라는 걸 적용시킬 의무가 없어져 버려요. 조금 더 편법적으로 해석해 버리면은, 그러니까 휴일에는 하루에 24시간 전부를 노동을 시켜도 사실상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게 해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8시간, 그러니까 40시간 더하기 연장근로 12시간 더하기 그 휴일에 각각 8시간, 8시간이 아니죠. 휴일에 하루 24시간 더하기 또 하루 24시간, 이렇게 해서 총 몇 시간이냐면 100시간의 근로를 시키는 게 가능하기도 해요. 일주일에. 편법상이지. 그러니까 이 법을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휴일하고 연장근로의 포함관계를 이렇게 포함관계를 인정하지 않아 버리면은 이런 식의 어떤 미친 짓거리도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러면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 봅시다. 그러면은 그 뭐야, 고용노동부지. 참, 근로래. 고용노동부가 기존에 68시간, 한 주 최대 68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이겠다 그러잖아. 그러면 뭐가 문제냐? 이거를 68시간하고 52시간 사이에 논란이 있던 거를 52시간으로 종결시키겠다 그러는데 뭐가 문제냐? 이것도 문제가 있죠. 자, 첫 번째로 아까 생산직 노동자들 얘기를 했잖아요. 첫 번째는 생산직 노동자들 얘기해요. 아니다, 생산직 전에 첫 번째는 요게 유권 해석을 빙자한 어떤 립서비스라는 거예요. 립서비스라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는 충분하게 원래 법상으로, 근로기준법상으로 52시간으로 해석할 수 있는 법률을 가지고 편법적으로 68시간으로 해석해 놓고는, 그걸 가지고 지금 와가지고는 52시간으로 줄여주겠다고 립서비스하고 있는 거지, 이기권이가, 고용노동부 장관이. 그게 첫 번째 문제예요. 사실 지금 68시간과 52시간에 대해서는 엄밀하게는 좀 문제들이 많아요. 엄밀하게는 이게 어느 게 맞냐에 따라서 법리적인 판단이 문제가 있고, 그래서 대법원에다가 찾아보니까 대법원에다가 이제 계류 중인 사건들도 몇 개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어느 쪽의 해석을 따라서 이제 타당하기도 하고 타당하지 않기도 하니까. 일단 그래서 보통 우리가 52시간 해석하기 때문에 고용노동부가 지금 와가지고 이제서야 그렇게 하는 거는 립서비스가 아니냐라고 우리가 의심해 볼 수 있는 거고, 불평할 수 있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생산직 근로자들의 특히 생산직 근로자들의 임금 문제인데, 자, 생산직 근로자들은요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보통 일을 합니다. 내가 대구청년 유니온에서 이제 조사할 때마다 이 양반들은 한 달에 대략 190만 원을 받아요. 청년 노동자들이 한 달에 이쯤 받아요. 근데 이게 보면은 다른 직종, 예를 들면 뭐 서비스업 아니면 뭐 사무직 노동자들 중에서 가장 높은 수치거든. 근데 이 높은 수치가 어떻게 나오냐면은, 시간당 급여가 센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시간당 거의 최저임금을 받아요. 최저임금을 가지고 이렇게 많이 일을 하니까 190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산직 근로자의 임금이 높은 거는 이 사람들의 임금 수준이나 생활 수준이 풍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최저임금을 받고 있지만은 굉장히 많은 시간 동안 일을 해야 된다는 건데, 그 많은 시간 동안 일을 시킬 수 있게 되는 근거가 어디서 나오냐? 바로 68시간에서 나와요.
68시간 해석에서 나온단 말이지. 편법 해석이지만은 쓸모가 있는 거지. 어떤 의미에서는 쓸모가 있죠. 자, 그런데 만약에 이거를 여기서 곧장 만약에 68시간에서 52시간을 줄여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람들 지금 하는 만큼 일 못하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은 시간당 임금이 굉장히 낮은 사람들이에요. 거의 최저임금에 준하거나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들인데,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갑자기 낮아져 버리면은 이 시간당 임금은 오르지 않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아 버린다니까. 190만 원 사람들이 예를 들면 150만 원 받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약에 특별하게 생계가 급하지 않고 그냥 생계가 급한 사람들 아니라 그냥 뭐 돈 벌기 위해서 일을 한다. 그냥 쉽게 말해서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그러면은 괜찮을 수 있지. 150만 원, 40만 원 줄었네? 괜찮네?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사실 생산직 노동자들 중에는 그걸 가지고 자기 생계를 꾸리는 사람들이 좀 많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아르바이트 같은 거 할 때, 아니면 일 같은 거 구할 때, 그 뭐 시간제 근로자 같은 걸로 일하려 그럴 때, 예를 들면 어떤 사람들이 우리한테 용돈 벌려고 일을 하냐라고 묻긴 하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용돈 벌려고 일을 하겠지.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자기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돈을 벌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지금 고용노동부가 단순히 그냥 립 서비스를 위해서든 뭐든지 간에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지금 바로 곧장 유권 해석을 해버리면은 지금까지 68시간으로 일해오던 생산직 노동자들이 전부 다 불법적인 사업장에서 일을 하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이 사람들의 당장 뭐 이번 달 임금은 그래도 치더라도 다음 달 임금부터, 아니면 뭐 면책 기간이 끝나는 기간부터 쭉 이게 떨어지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고용노동부는 어떻게 되냐면은 최저임금, 그러니까 일단 이 사람들의 시급이 최저임금에 거의 준한다라는 거를 감안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의 시급, 시간당 급여나 아니면 월급을 충분히 생활 수준으로 높인 다음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혀 이거는 현실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거지. 그게 두 번째 이유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반대로 이번엔 기업의 입장인데, 특히 이제 중소기업들의 입장인데, 이 사람들은 어쨌거나 사람 한 사람을 더 쓰는 것보다 원래 있던 노동자들한테 1.5배 임금을 주고 나서, 원래 있던 노동자한테 휴일 근로든 뭐 연장 근로든 간에 1.5배 뭐 이상의 뭐 가상 급여를 주고 나서 일을 시켜왔어요. 사실 그게 사람 한 명 더 쓰는 것보다는 돈이 좀 적게 들거든. 그렇게 해서 써왔는데, 근데 지금 와서 68에서 52시간을 줄여버리면은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기업들이 평소에 생산하던 양에 사실 이 원래 노동자들이 생산하는 양이 턱없이 모자라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다른 새로운 노동자들을 고용해가지고 사실 공장을 굴려야 되는 건데, 현실적으로 그런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아요. 사람 새로 뽑는다는 게 무슨 말이죠? 사람 새로 뽑는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돈 더 쓴단 말입니다. 돈을 더 쓴단 말이에요. 근데 뭐 대기업들은 모르지. 근데 중소기업 중에서 그렇게 사람을 예를 들어 한두 명 더 뽑는 것도 아니고 아마 수십 명에서 수백 명을 뽑아야 될 텐데, 그럴 사람들을 다 뽑을 돈이 나올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내 말은 그래서 뭐냐면은 설령 지금 한 주 68시간이라는 최대 근로시간 68시간을 어떤 편법적인 해석이 말 그대로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편법적이기도 하지만은, 일단 지금까지 우리의 노동 생태계를 구축해온 면이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어떤 사람들한테는 삶 보금자리가 되기도 하고, 어떤 기업들한테는 사막의 오아시스가 되기도 하는 거죠. 근데 정부의 정책이라는 거는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무조건 법리적으로 옳지 않다고 해서 내쫓는 것만이 정부의 정책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법리라는 게 너무 빨리 갈 수도 있는 거고 너무 느리게 갈 수도 있는 거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적당히 조율하면서, 특히 이거는 형사법도 아니잖아요. 형사법도 아니고 이거는 아무튼 근로기준법은 이제 형사법 그런 처벌에 관한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생계에 관한 규정이고 사회에 관한 규정이기 때문에 사회가 따라갈 수 있도록 천천히 우리가 발맞춰 나가야 되는 거고, 특히 고용노동부 같은 이제 유권해석, 그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유권해석이 가능한 기관에서는 이런 식으로 급진적으로 정책을 펴서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조선일보에서 있잖아요. 조선일보에서 쓰레기들이 근로시간 단축 법안, 시장도 근로자도 불안하다 이렇게 기사를 떡대놨는데, 얘들 기사에는 이런 면들이 분석돼 있지 않아요. 기업들이 힘들 수 있지. 근데 기업들이 힘들다는 얘기에서 그치면 안 되지, 개새끼들아. 근로자의 임금이 거의 최저임금에 준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게 생산직 근로자들이 특히 68에서 52시간으로 줄어드는 걸 반대한다고 얘기해야지. 이 사람들도 어떻게 하고 싶어요? 당연히 적게 일하고 싶겠지. 당연히 적게 일하고 싶겠지. 여러분 5시간 일해서 100만원 벌고 만약에 10시간 일해서 100만원 벌면 어느 쪽을 원하겠습니까? 당연히 5시간 일하겠죠. 나도 똑같거든요. 근데 조선일보 새끼들은 그런 얘기를 적냐? 안 적거든. 조선일보 새끼들은 생산직 근로자들의 임금이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이 준한다는 얘기를 적냐? 안 적거든요. 그래서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마침 또 오늘 내 저녁에 이것 때문에 뭐 발표해야 될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자료를 쭉 정리하다가 오늘 아침에 또 이런 기사를 봐서 내가 빡쳐가지고 한마디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아 씨발 모르겠다. 영상 끊자. 잠깐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68에서 52시간으로 넘어가는 거를 무턱대고 주장하면 안 된다라는 게 내 주장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조선일보의 이런 기사는 참 쓰레기 같은 기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일면만 보거든요. 다른 면은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것만 보고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 근로자들이 아직도 많은 시간 동안 일하는 거를 축복으로 삼는구나. 이 사람들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면은 굶어 죽는구나라는 거를, 현재세상에서 굶어 죽는구나라는 거를 그 사람들은 모르고 가는 거죠. 아이, 족같은 새끼들. 진짜 기사 족같이 쓰네. 자, 욕을 안 할 수가 없다. 욕을 안 할 수가 없어. 여러분 영상 끊을게요.